그런데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친윤 핵심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지난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과 공격할 때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오늘 만남이 인류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 조심하시고.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른바 한동훈 체제를 좀 흔들겠다는 공식적인 이름을 밝힌 건 이용 의원과 최춘식 의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친윤 초선 50명이 연판장. 김기현 전 대표에서 상당히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확실히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 스스로가 정변 돌파를 할 수 있는 의지가 그래서 현실적이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당의 어떤 이 주요 핵심 인사들 또 당의 어떤 이 다수 의원들 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와 또 이제 뭉치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이분들이 버티기에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국민적 인기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윤 대통령 최근에 함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도 꽤 높은 지지율과 팬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단 지금 총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퇴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이름으로 일단 공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 사퇴를 이야기를 한 부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문제가 노출된 것 자체는 앞으로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과연 그게 사퇴를 요구할 만큼의 내용인가. 아하. 자, 그런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걸 명시하고 사퇴하라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보통 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달리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한테 대통령이 사퇴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뭔가 이제 당을 갖다가 완전히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야당에서는 이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전과 지금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대응할 수.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그런 면에서 총선 승리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소신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 논란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씀 이현정 의원께서 하신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 네. 공천권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의 지지율이요. 이들과는 달리 앞으로 지금 보수 여권에서는 독보적인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앞으로 이 판세 정권 심판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건 윤 대통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전직 대표들과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예. 무엇보다 총선이 임박했다는 게 가장 큰 상황의 차이입니다. 그 이전에는 총선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막 이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한테 무게가 실리고 힘이 실려 있었지만 지금은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공천장의 도장은 당대표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공천 파동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2016년도 총선할 때.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통령실이 충돌을 했을 때 예전에 나경원, 이준석 당시 어쨌든 당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앞서 이제 지지율 말씀을 하셨지만 유력한 미래 권력이에요. 물론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미래 권력이 이렇게 일찍 부상한다는 거는 곧 대통령의 레임덕이고 그 레임덕이라는 건 정권의 위기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나 당내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때 반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이후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차기 주자이기 때문에 앞서 거론됐던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그 당시에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고 예. 저분들을 당에서 밀어내는데 힘을 보탰던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진짜 분기점입니다. 봉합이냐 파국이냐,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얘기 저희가 뉴스탑10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